자, 반갑습니다. 11주차 1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은 바로 페이지 179페이지의 이상적분이거든요. 일단은 이상적분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걸 먼저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적분 있잖아요, 맞죠?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줄 때 이게 정적분이 계산이 가능하냐면 그 주어진 함수 자체가 일단은 연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 자체가 바로 폐구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속이고 주어진 구간이 폐구간일 경우에서만 우리가 이 정적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상적분은 이제 뭐냐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F가 이제 뭐냐면 주어진 구간 안에서 불연속점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주어진 구간 자체가 폐구간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불연속점을 가지거나 혹은 이제 뭐다? 폐구간에서 폐구간이 아닌 경우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 것을 이상적분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그 구간 자체가 폐구간이 아닌 경우로 지금 먼저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불연속 함수의 적분,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 내에서 불연속점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따질게요. 폐구간이 아닌 경우 얘를 1번 케이스로 하고 불연속점을 가지게 되는 요 경우를 이제 바로 뭐다? 두 번째 경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폐구간이 아닌 경우고 여기서 소개되어져 있는 거는 바로 이 구간 자체가 무한 구간입니다. 무한 구간. 그랬을 때 이 무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건데, 자, 일단은 요렇게 하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A라는 한 점에서는 이렇게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무한 구간에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요때 적분하는 것을 요렇게 적분을 하자라는 거죠. 인테그랄 A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fx를 적분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무한대로 가는 거를 변수로 하나 더 가지고 그 변수를 어떻게 자 a에서 b까지의 fx를 일단 적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변수로 뒀고 이 변수를 우리는 어떻게 무한대로 보내자라는 겁니다. 요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적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이상적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런 식으로 극한값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값이 적분 값이 꼭 일정한 상수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렴하는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산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요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돼 있고 B에서 만약에 닫혀 있다면 이때는 이제 적분하는 형태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윗끝이 이제 B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의 fx dx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끝을 변수로 하나 더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우리는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채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따로 계산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a와 b fx dx 자 리미트 자 b는 무한대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x를 그냥 하나로 문자로 둬가지고 그냥 이거를 요 부분을 그냥 a라고 치환을 해서 이거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해서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엄연히 틀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간에서 엄청 작아지게 될 때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 구간에서 엄청 커지게 되는 구간하고 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를 같게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예를 제가 찾아봐야 알겠지만 찾아봐야 이제 알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해본 바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a에서 a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로만 둬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를 계산해 봤을 때 그 틀리게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거여 가지고 그게 지금 주어진 요 기간 동안에 찾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로 넣어가지고 그 변수 하나만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점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따로 설정을 해서 적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에서는 이제 불연속점을 포함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크게 두 개로 나뉘었네요. 하나는 자 양끝점이 중 하나가 불연속인 경우 양끝점 중 이것도 결국에는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한번 읽어볼게요. A는 양끝점 중 하나에서 불연속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B는 양끝점을 제외한 곳에서 불연속인 경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A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이런 거 뭐 y는 이제 뭐 x-1분의 1이라는 함수를 줬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점근선이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구간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구간을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구간을 1에서 2라고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근데 1에서는 지금 정의가 안 되잖아요. 함수값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때는 1에서 2까지 적분하는 결과값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한 결과값인데 1에서 2까지니까 결국에는 1보다는 어떤 그래프가 지금 어때요? 1에서 2까지 적분하는 건데 그럼 거기 안에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은 1보다 오른쪽에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맞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요 1이 되는 요거를 정의가 안 되니까 1을 이제 변수로 둬가지고 그 변수의 우극한으로 보내주는 걸 생각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뭡니까? 변수 A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점을 변수 A라고 생각을 하고 이 A를 어디로 보낸다? 1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1의 자극한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적분 구간이 1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적분 구간이 1보다 큰 쪽에서 지금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1의 자극한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없고 1의 우극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죠. 엄연히 따지면 정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때요? 만약에 구간이 뭐 0에서 1까지로 잡혔다. 그러면은 1을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로 설정을 하고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1의 자극한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자 B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약간 이런 경우입니다. 똑같이 이제 y는 x-1분의 1이라는 함수를 가져오고 이제는 구간을 적분 구간을 2분의 1에서 2분의 3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럼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지금 1이 있을 거고요. 그럼 요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적분 구간을 지금 2분의 1에서 2분의 3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적분공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잖아요. 맞죠? fx dx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분공을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적분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에 1까지 fx dx하고 1에서 2분의 3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주는데 지금 fx라는 함수가 1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에서 1까지는 지금 1보다 작은 쪽에서 지금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걸 극한을 보낸다는 거죠. 뭐 a를 1의 좌극한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a까지 fx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뭐예요? 리미트 이제 b라는 어떤 변수를 설정을 해서 얘는 1보다 우극한 그래서 인테그랄 b에서 2분의 3까지 적분한 결과 자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도 아까랑 내용이 상이합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변수를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따로 둬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안 되는 예가 여기 책에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따로 구간을 쪼개지 않고 따로 계산했을 때 그냥 이것만 계산했었을 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답이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이 이상적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 이상적분이라는 거는 그 함수값을 정의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인 거고 아이디어는 뭐다? 극한을 보낸다라는 점에서 극한으로 처리해 준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이상적분이라는 요 놈은
극한으로 우리를 처리해 준다라는 요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상적분을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79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예제 4.4.1 보시면은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저는 1번, 2번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니까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은 지금 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x제곱 플러스 4분의 1분의 1 dx입니다. 맞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적분한 결과가 뭐였냐면은 이제 아크탄젠트 2분의 x였잖아요. 맞죠?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참고하시냐면 아크탄젠트 x를 적분한 게 우리 앞에 있었는데 부정적분 계산할 때인가 잠시만요. 좀 찾아드릴게요. 아크탄젠트 삼각시한법은 안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169페이지에 이거 적분한 결과는 일단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페이지 169페이지에 예제 4.2.8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적분 결과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리미트 A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B는 무한대로 간다 했을 경우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한 번만 더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dx가 되는데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는 무한대로 가고 여기서 이제 적분 결과를 적어주고 2분의 1의 아크탄젠트 2분의 x의 b에다가 a를 집어넣은 요 결과 요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리미트는 계속 적을게요. 리미트 a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b는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2분의 1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는 밖으로 빼내겠습니다. 자, 2분의 1을 밖으로 빼내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아크탄젠트 2분의 b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극한을 처리해 주자는 거죠. 어쨌든 A와 B는 독립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뭐가 돼요? 아크탄젠트 무한대가 되겠죠. 얘는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이걸 조금 적어볼게요. 원래 이런 표현은 잘 없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아크탄젠트의 무한대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크탄젠트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값이 무한대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각도 값이 있죠. 뭐냐면 2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는 케이스면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의 값은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점. 됐죠? 나머지 1, 2번은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예제 4.4.2하고 예제 4.4.3도
어떤 구간의 양 끝점에서 우리가 일단은 예제 4.4.2 같은 경우는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한 점이 이제 불연속인 경우를 따져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사실상 B 유형이 좀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구간 쪼개갖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제 4.3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4.4.3을 보시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x-1의 3분의 2제곱 분의 1 dx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뭐예요? 지금 1에서 불연속점인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x가 1일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됩니다. fx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을 지금 사이에 두고 구간을 쪼개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0에서 1까지 x-1의 3분의 2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자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잖아요. 맞죠?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요렇게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뭐 음수긴 한데 뭐 어쨌든 0과 1 사이에서는 지금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1의 자극한으로 보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을 변수로 하나를 둬야 되잖아요. 맞죠? 얘를 뭐 B라고 하고 얘를 뭐 A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적분을 하려면 이거를 극한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0과 1 사이에서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B는 1의 좌극한으로 처리를 해줘서 뭐 계산하는 데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풀이를 적을 때는 이렇게 반드시 꼭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0에서 b까지 자 x-1의 3분의 2제곱 1dx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리미트 이제 a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의 우극한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2까지의 자 x-1의 3분의 2제곱 분의 1 dx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뭡니까? 차례대로 적분을 해준 다음에 극한을 취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풀이 보시게 되면은 3 플러스 3은 6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자칫 계산을 잘못해서 이 1에서의 불연속이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얘를 적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x-1을 뭐 t로 치환해가지고 우리가 치환적분 하는 것처럼 있죠. 그러면은 dx는 dt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테그랄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고 2를 집어넣게 되면 1이다. 이래서 뭐 t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에 뭐 dt 요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적분 구간 안에서 불연속점을 안 가지고 그 적분 구간 자체가 폐구간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정적분은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불연속점을 그러니까 F가 연속이고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주어진 구간 자체가 폐구간일 경우에서만 이렇게 적분을 가능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뭡니까? 사이에 있는 그 1에서 불연속점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6 안 나와요. 6 안 나오거든요. 예. 6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예제 4.4.4를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예제 4.4.4를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급수 배우게 될 때 또 나오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미리 좀 소개를 할게요. 이건 뭐냐면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까지의 x의 p제곱분의 1이 dx 이거의 값이 수렴하기 위한 p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바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p가 1이 경우하고 p가 1이 아닌 경우랑 그 적분한 형태가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p가 만약에 1이라면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까지 x분의 1이죠. dx.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뭡니까? ln 절대값 x 이렇게 되죠. 그죠? ln 절대값에 이제 무한대에서 1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변수를 이제 두고 나서 이제 무한대로 취해주는 거다 보니까 저는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 앞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이제 이렇게 구간 중에서 하나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경우라면 요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연속 함수의 적분 같은 경우는 똑바로 변수를 설정을 해가지고 적어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이제 계산은 뭡니까? 무한대가 되죠. 왜냐하면 ln 자체가 로그 함수니까 뭐예요? 증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점역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라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케이스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p는 1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p가 1이 아닌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p가 1이 아닌 경우. p가 1이 아닌 경우라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이상적분이니까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까지의 자 x의 p제곱분의 1 dx는 얘는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할까요? 인테그랄 1에서 a까지의 자 x의 마이너스 p제곱 dx가 되죠. 적분하기 편하게 바꿨어요. 비적분함수를. 그러면 리미트 자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자 어떻게 돼요? 이거는 1-p 분의 1에 x의 1-p 이래 되는 거 맞습니까? 비적분함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a랑 1을 집어넣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그죠? 1-p는 상순위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계산해보게 되면 리미트 한 번만 더 적을게요.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a의 1-p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a의 1-p가 이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적분값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p가 1일 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맞죠? 왜냐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p가 뭐예요? 그러니까 p가 1이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a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a가 이제 어때요? p가 1이 아닌 경우는 a가 1이 아니 그러니까 a가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1-p가 1보다 어때요? 1-p가 어떻게 생각해 줘? 1-p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맞죠? 1-p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무한대로 보내는 케이스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자 첫 번째 만약에 a가 자
그러니까 즉 1-p가 양수라면 그죠? a를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a가 무한대이므로 적분값은 무한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로 수렴 아니죠.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자, 1-p가 만약 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칙을 따로 볼게요. 그러면은 1-p가 음수면은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1-p가 음수니까 이거 자체는 어떻게 돼요? a의 p-1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p-1은 이제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a를 무한대를 취해주게 되면 이건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p의 범위는 바로 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p는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수렴하기 위한 p의 범위가 된다는 사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정적분의 응용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